여러분들이 집을 빨리 사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나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익남님이란 유튜버가 절대로 전세 살면 안 된다고 했다고요? 그 영상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신다고요? 오늘 제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다면 부동산업에 9년째 종사하면서 중개, 경매, 컨설팅 등 약 1000여 명이 넘는 손님들을 만난 저 꿀삼촌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전세 살면 호구다. 집주인 좋은 일만 시키는 거다. 두 번째로, 목돈. 이 전세 보증금에 대한 기회비용의 상실이다. 저는 간단하게 기회비용이란 바로 내가 포기하는 돈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3천만 원이 있는데 그 돈으로 소나타 새 차를 구입할 수도 1년에 5% 확정 수익인 펀드에 넣을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펀드에 넣지 않고 소나타 새 차를 구입한다면 그런 경우에 우리는 150만 원이란 기회비용, 즉 150만 원이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날린 겁니다. 이 기회비용을 따져보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세 번째, 월세를 살고 투자를 해라. 최소 보증금으로 월세로 거주하고 남은 목돈으로 아파트든 빌라든 상가든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소유권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로, 전세를 주는 사람이 되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전세로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전세를 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부익남님은 얘기를 했습니다. 보는 분에 따라서 부익남님의 이 내용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100% 이 내용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빨리 사야 된다는 생각이 있거나 하루라도 빨리 부자가 돼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분들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럼 부익남님 말대로 월세 살면 되는데 왜 월세 살기가 힘들까요? 우리가 월세 살기 힘든 이유는 첫 번째로 매월 지출금이 증가합니다. 만약 3억의 전세금 중 2억 원을 전세대출로 빌릴 경우 약 60만 원 가까운 이자를 내게 됩니다. 수도권 웬만한 살기 좋은 3룸 빌라도 월세 100 이상 하는 곳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다달이 들어가는 월세금이 전세대출 이자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당장 저축을 생각하면 전세로 사는 게 유리합니다. 두 번째로,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남의 눈을 의식 많이 하기도 하고 또 남의 일에 관심도 많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월세 산다는 걸 창피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에 겪은 일인데요. 주인분이 아파트 월세 매물을 내놓으셔서 광고를 올려놨는데 그곳에 거주하는 세입자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 광고 노출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놀라서 무슨 일 때문에 그러시죠? 라고 여쭤봤더니 다른 사람들이 그 광고를 보고 몇 동 몇 층인 거 보면 혹시 내가 월세 사는 걸 알게 될 수도 있으니 빨리 광고를 내리든지 하시던 분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전세대출 상품의 다양성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상품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신용점수만 괜찮으면 소득증빙이 안 되는 분들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월세보다는 전세로 입주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졌습니다. 네 번째로는 아파트 청약이 있습니다. 새 아파트를 가장 저렴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청약 통장을 통해 분양을 받는 건데요. 하지만 마음에 드는 아파트 청약 당첨률은 대입으로 치면 인서울 10위권 대학 입학과 같은 경쟁률인 상황인 거죠. 누구나 시세 차익과 새집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파트 청약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전세 거주하면서 청약 당첨되면 이사 가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전세 거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섯 번째, 목돈. 즉 투자금으로 뭘 해야 될지를 모른다. 유튜브 영상만 봐도 1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0억 원을 벌었다. 이런 내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투자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막상 내가 시작하려면 막막하고 두렵죠. 목돈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손에 들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열에 9 이상 있을 겁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투자는 그냥 두렵고 아직 때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죠. 이제 중개사의 시선으로 그럼 어떤 월세를 구해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익남님 영상대로 하기 좋은 사람은 혼자 사는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겠지만 신혼부부만 하더라도 주변에 월세로 시작한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고생하는구나, 주변 오지라퍼들도 많고 남의 눈 의식 안 하고 아끼며 사는 이런 재테크 가치관이 맞는 신혼부부들만 이렇게 월세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월세를 구할 때 두 가지만 맞춰서 구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직장에서 출퇴근 30분 이내에 원룸만 찾습니다.
30분 이내로 찾아야 되는 이유는 퇴근 후 시간을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입니다. 출퇴근 시간에만 진을 다 빼버리면 퇴근 후 다른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특히 20, 30대의 1시간은 40, 50대의 2-3시간과 같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퇴근 후 연봉 상승을 위한 자기 개발을 하던지 재테크 공부를 하던지 운동을 해서 체력을 키우든지 그것도 귀찮으면 메모라도 가꿀 시간으로 써야 됩니다. 사회에서는 내 능력을 높이려면 아부를 떨며 줄을 잘 서던지 내 능력을 높이든지 해서 내 몸값을 높여 소득을 올려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가치를 알아주는 건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금액은 월세 55만원 이하로 찾습니다. 55만원과 직장에서의 30분 거리, 이 두 가지만 맞는 집을 찾는다면 상태가 결코 좋지 않고 불편함이 많은 집밖에 계약할 집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금액을 정해놓는 이유는 불편함을 느껴야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편한 집에서 시작하게 되면 몸이 편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보다 불편한 곳에서 살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한 불편한 곳에서 거주를 해보면 그 불편함을 빨리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하게 되고 왜 부동산 가격이 차이가 나는지를 몸소 피부로 느끼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감도 조금씩 배우게 됩니다. 난 30분 이내에 55만원 이하의 집이 죽어도 없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중소기형 청년대출, LH전세 같은 금리가 낮은 전세대출을 이용해서 전세집으로 들어가시길 추천합니다. 중기청 대출의 경우 한도 1억 원에 금리도 1%대여서 월세보다도 굉장히 저렴하게 전세로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기청이나 LH 전세대출의 경우 해당되는 집이 몇 개 없기 때문에 많은 손바품을 팔아야 된다는 건 암수해야 합니다. 잠깐만 꿀삼촌,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닌 가정이 있는 사람은 어떡하냐고요? 아이가 있는데 원룸 월세 살 생각을 하면 한숨만 나오게 되죠.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건 당장 오늘을 살기 때문에 갑자기 모든 걸 내려놓고 포기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소중한 내 아이까지 있는 경우라면 더욱 그렇죠. 사실 원룸에서는 도저히 좁아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스르륵 빌라 월세로 들어가시거나 다가구 월세로 거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아파트 월세가 제일 좋겠지만 괜찮은 아파트 월세는 너무 비싸고 저렴하게 아이를 키우기엔 아파트보다는 10년 이내의 빌라가 더 낫습니다. 적어도 아이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그런데 아쉽게도 빌라 매물도 월세보다는 전세가 훨씬 많다 보니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빌라 전세를 찾아가시는데 대출 신청할 때부터 보증보험이 같이 가입이 되는 안심전세 대출로 진행해서 들어가시거나 입주 개별적으로 보증보험이 가입 가능한 빌라 전세집으로 들어가시길 추천합니다. 빌라도 살기 좋고 쾌적한 곳이 많지만 집이 원할 때 안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보증보험이 가입된 집이라면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마음 편히 거주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딸이 들어가는 생활비도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당장 월 지출금이 늘어나는 월세보다는 전세로 거주하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종잣돈을 모으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집을 빨리 사고 싶고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부인장님의 말대로 절대로 절세 살면 안 되고 무조건 월세 살면서 하루라도 빨리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에는 100% 동의합니다. 사실 4년 전에 이런 영상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도 부인장님은 굉장히 통찰력이 좋고 대단하신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부인장님 말처럼 전세 사는 모든 사람이 호구냐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전세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다 만족시켰던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내 집 마련이란 높은 산을 안전하게 올라가게 해주는 그런 사다리 같은 존재였다고 생각합니다. 현금이 넘쳐나는 유동성 시대, 저금리 시대, 갈등이 많아지다 보니 단점이 부각돼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전세제도는 바로 우리나라에서만 이뤄냈던 한강의 기적, 즉 고성장 시대에 꼭 필요했던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전세 살지 마라, 현금 깔고 있으면 바보다, 이런 류의 영상을 보면서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길 바랍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생각이 있고 자기에게 맞는 속도가 있습니다. 인생엔 정답은 없고 자기만의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영상을 보고 변화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잘못하는 건 아닙니다. 부인장님의 삶에서는 절대로 전세 살지 않는 게 맞고 또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봤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맞는 거겠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모두가 각자 자기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 꿀산초는 다른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